오늘은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이웃으로 인한 갈등 있잖아요. 그걸 네. 풀어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제의 외제화라는 게 있습니다.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? 네. 상황과 사건은 한다. 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. 네. 일단 이 갈등이 겪은 이 사람은 상대가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만 하잖아요. 네.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얄밉고 화나요. 화나고. 그러니까 화라는 거는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거잖아요. 그 다음에 맞아. 객관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잖아요. 네. 그쵸?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요. 그런 생각이 네. 일단 지배적이죠.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카페 사장은 잠도 못 자고 있는 상황이에요. 네. 선생님은 이럴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날 것 같아요?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화가 나고요. 너무너무 화가 나요. 네. 그냥 밤잠 화나는 것도 설치면서, 아니고. 네. 어금니를 깨물고. 네.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고 네.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면요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. 그래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.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이 강의하는 네. 거잖아요. 네.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? 먼저 언쟁을 하면 감정 대립이 일어나니까요. 둘 다 상처를 입겠죠. 네. 그래서 먼저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좋아요. 그리고 말이 안 통하면 조금씩 이렇게 양보하는 제안을 해서 합의를 보는 게 최소한이 아닐까요? 아, 좋아요. 네. 저번 시간까지 그렇게 했죠. 네, 그리고 네. 스스로 이제 내가 감정 조절을 하는 게 그쵸. 좋을 것 같아요. 감정 조절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할 거고요. 네. 그런데 여기서 논쟁이나 언쟁으로 진행이 되면 네. 제일 힘든 게 뭔가니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관계만 나빠져요. 상황도 나빠지고 상황도 분위기도 나빠지고. 네. 여기서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 얘기했잖아요. 누가 옳으냐 이 진실 공방이 일어나거든요. 네. 진실 공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사실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필요에 의해서 친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상대의 가게 간판을 가린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것은 이 주인의 문제라기보다도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. 그죠. 가게의 구조가 그쵸.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될 그러면 수밖에 아예 없네요. 저 햇빛을 차단하는 어떤 뭐가 자동적으로 있든가 뭐 그렇잖아요. 네, 객관적으로 보면은 네. 이것을 우리를 갖다가 이걸 문제의 외제화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이걸 좀 해결을 좀 해보겠습니다. 네. 문제의 외제화 방법. 문제를 외제화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했나요? 네네네. 그런 방법이 있어요. 네.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게 문제의 표출화 또는 문제의 외부화라고 하는데요. 제가 실질적으로 두 가지 그 표현법을 한번 해볼게요. 네. 옆집 아저씨가 파라솔을 쳐서 간판이 안 보여서 속상하시군요. 라는 거 하고요. 네. 파라솔이 간판을 가려서 많이 곤란하시겠네요. 어떤 느낌이 들어요? 첫 번째 전자는요. 네. 옆집 아저씨가 문제인 것 같고요. 네, 옆집 아저씨가 네. 의도적으로 파라솔을 네, 했다. 자기 중심적이다, 네. 이기적이다. 네. 맞아요. 그런데 두 번째는 파라솔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. 파라솔이. 그렇죠. 파라솔 문제만 해결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렇죠. 옆집 아저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구조적으로 파라솔 때문에 그렇다. 네. 여기서 또 차이 하나는 뭔가 하니 앞에 거는 그 하는 사람이 주어가 됐어요. 그렇죠? 그쵸. 그 사람이 문제야. 네. 근데 두 번째는 뭐를 주어로 한 거니? 그 파라솔이 파라솔을 의완해가지고 주제로 만든 거예요. 네. 그러면 훨씬 받아들일 때 음. 부드러워요. 부드럽죠? 네. 당신이 문제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. 저 파라솔이 문제예요. 그렇죠. 이렇게 얘기하니까. 당신이 문제야 라고 하면은 그 파라솔 문제는 물 건너가고 네가 의도적으로 너는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데 네.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.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네요. 아다르고 어다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. 많이 차이가 나네요, 진짜. 네. 우와. 그렇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파라솔을 주제로 하게 되면 상대를 또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. 당신은 문제가 없어요.
그런데 우리 둘 사이에 그저 파라솔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네요. 이렇게 돼요. 어머, 그 상황이 훨씬 부드럽게 해결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?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명확해지니까 네.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하고 문제 사이의 관계를 위한 공간이 열리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상대도 약간 미안함이나 죄책감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럼 자기도 지금 개인적으로 좀 미안한 게 왜 없었겠어요. 맞아요. 자기 필요에 의해서 쳤는데 옆집에 가기가 간판이 가려지니까 근데 자기 욕심을 내려놓기가 어려웠을 맞아요. 뿐이지 미안함은 가지고 있는데 파라솔 때문에 곤란하시군요. 이렇게 되니까. 그러면 대화도 훨씬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뭘까요? 새로운 통찰력과 선택이 나온다는 거예요. 아, 새로운 통찰력과 선택. 왜냐면 그러면 파라솔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. 아, 그러네요. 그렇죠. 예. 파라솔이 문제였으니까 그렇죠, 이 그렇죠. 파라솔 문제만 해결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오케이. 되는 거예요. 네. 아, 그러니까 이게 상담실에서도 굉장히 유용해요. 대부분이 다툼을 하면 네. 어떤 잘 자란 문제 때문에, 갈등 때문에, 의견 차이 때문에, 정체성 문제,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부부싸움 왜 일어나요? 아, 맞아요. 어떤 문제 하나가 발생된 건데 그렇죠. 사소한 문제 하나로 일어나는 문제죠. 살다 보면 그런 문제가 갈등이 생기잖아요. 있죠. 근데 그 사람이 문제다라고 아, 생각해요. 이 문제보다도 당신이 문제야라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. 그렇죠. 이 문제만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. 그렇죠. 아. 그렇죠.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좀 제가 진짜 사례를 한번 얘기해 줄게요. 네네. 남편이 보너스를 탔는데 그걸 속인 거예요. 아, 안 보너스.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거. 거짓말했군요. 그러면 남편이 보너스를 안 받았다고 거짓말해서 속상하시군요.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문제의 외제화 방법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? 남편이 보너스를 받았는데 자, 안 받았다고 남편이 했으니까 보너스를 안 받았다고 속상하시군요 하면은 누가 문제예요? 남편이 거짓말하는 그런데? 남편이. 예. 여기서 그러면 이슈화 된 게 뭐죠? 거짓말이죠. 그렇죠, 그렇죠. 거짓말이 그걸 주어로 해가지고. 주어가 돼야 되니까 남편의 거짓말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었군요. 그렇죠. 오. 그러면 인간은 거짓말 할 수 있어요, 없어요? 있지요. 근데 그런 거짓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보너스에 대한 거짓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만 해결하면은 네, 그렇죠. 거짓말이 문제였으니까 이 거짓말을 해결하면 되겠네요. 바로 이 문제의 외제화가 이야기 치료의 핵심입니다. 저는 오늘 정말 너무 유익했어요. 아 그래요? 예, 네. 그런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, 네. 이제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있구나. 이러면 훨씬 대화가 부드럽고 해결될 수 있는 충분한 통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상대도 존중해주고. 맞아요. 그 네.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니까요. 좋습니다. 네.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였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 사례는 제공자의 동의를 구한 내용입니다. 그리고 필요에 따라 그 내용도 각색을 했습니다. 본인의 사례를 제공하고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소공성 카페로 사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